문재인 펀드부터 이야기 좀 하면은 방송하는 오늘 문재인 펀드가 1시간 만에 완판됐는데요. 329억 원이 모금됐어요. 야, 이게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18대 대선 때 법정 선거 비용 대선 상한액이 559억 원이었어요. 이번 19대 대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. 상한액이 509억 원이에요. 509억 원을까지 쓸 수 있어. 거기에 이제 지지율 10%면 반 보전받고 15%가 넘어가면 전부 다 보전을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. 문재인 후보는 15%가 안 넘을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29억 원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대선 비용을 보전받으면 돌려주는 거예요. 선관위에서 주는 거 돌려주는 거고. 맞죠? 보좌관님? 보좌관님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거. 저는 잘 모릅니다. 저는 계산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329억 원에 4,488명이면 1인당 얼마를 했나 계산해봤는데 계산하셨겠구나. 와 730만 원 정도네요. 지금 329억 원 모았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준 선거 때 쓰라고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. 이거는 선거 보조금이에요. 네. 총 금액이 421억 원이었고요. 더불어민주당 119석 국회의원 의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124억 원 갖고요. 그러니까 123억 4,400만. 예, 약 124억 원. 예. 네. 4452. 예. 329억 원하고 124억 원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대략 430억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나머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509억 원이니까 네. 한 100억 정도를 더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펀드를 아마 네. 모집할 것 같고요. 후원금도 있어요. 또 우리가 그 전에 경선할 때부터 모아드렸던 후원금도 몇십억 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120억 원 받았고, 국민의당은 87억 원 받았고요. 바른정당은 63억 원, 정의당은 28억 원, 새누리당은 3,300만 원 받았습니다. 조원진 예, 화이팅. 예. 그런데 조원진 그만둘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요. 이거 먹튀 되겠는데요? 네. 10원도 안 쓰고? 자, 어쨌든 문재인 펀드의 그 인기는 지금 2차 모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펀드 하셨어요? 하려고 했더니 끝났더라고?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끝났던데요. 예. 그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. 왜요? 또.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펀드 약정서를 받았어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신나게 은행을 가는 사이에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,046명이 펀드 약정을 받았는데 약정서를 받았는데 많은 수가 입금을 못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차 펀드 하라고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달라, 이런 지금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선대위, 민주당 선대위에서 470억 원 정도를 대략 예상을 하고 있었답니다. 전체 선거 비용을. 사실 근데 요거는 예전에 새누리당류의 정당들은 이명박 때나 이럴 때는 법정 선거 비용이 약 500억 정도 내외라고 하면 1천억 원 이상, 2천억 원 이상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소문 많았죠. 예. 예. 그러니까 470억 원으로 선거가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요. 지금 법정 선거 비용이 사실상 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2차로 모집하면은 500억 정도 모으는 건 어려울 것 같지가 않고, 야당 후보가 선거 비용으로도 가장 많은 돈을 갖게 되는 이상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.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,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요, 7월인가에 이기면 연 3.6%의 이자율을 보장해줘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 해야겠다. 이게 뭐냐면 이 이자율 기준이요,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 기준이에요. 적금이 아니라 저 양반 대출 이자율. 뭘 한참 모르시네. 요거는 거의 내가 보기엔 후원금 형식으로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, 돈 안 받겠다도 괜찮아. 그래도 용돈 네. 생기잖아요. 3.6%. 근데 3.6%가 이게 연이율이에요. 네. 지금 7월달까지고 7월달에 그때 왜 주냐면은 선관위 돈 나오는 달이에요 이게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은 거래 업체에서 지금 먹돈 줄 달이 그게 7월달인 거야.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네. 3.6%의 4분의 1이니까 얼마? 4하고 36, 9% 제가, 정도. 제가 편집으로 땡겨줄 테니까 굉장히 빠른 계산한 것처럼 말해봐요. 3.6 3.6%의 4분의 1이니까 네. 0.9%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거네요. 그 정도. 1억이면 90만 원.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전 보좌관님께 여쭤볼게요. 정치 후원금들 들어오잖아요. 예. 모시던 그분은 많이 모으는 편이었어요? 아니요, 많이 못 모으는 축에 속했습니다. 예. 그건 왜 그렇게 돼요? 글쎄요. 대중적인 인기랑 상관이 있지 않나요?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. 그러니까 조직 동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공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
거의 연초에 바로 이렇게 음. 제한 금액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요. 음.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어쨌거나 자기 조직이 지역 조직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 없이 어떤 뭐 그 학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교수 하시다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그러면 뭐 공부하시고 어떤 그런 분들은 원래 그 후원금 자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네, 원래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 미만이 내면은 다시 다 환급받잖아요. 예, 10만 원까지는 네. 100% 환급이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아하. 예, 어느 날 뭐 후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건 없어요? 그런 경우가 위험하죠. 아. 그것 때문에 지금 전순옥 의원님이 어떤 그 경찰 조사도 받고 이렇게 뭐 좀 아, 문제가 된 그랬어요?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뭉텅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왜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, 그러니까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어느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죠. 예. 우리 소외되신 분들 김광진 전 의원님의 트윗입니다. 문재인 펀드에서 소외되신 분들 문재인 후원으로 복수합시다. 문재인 후원에 우리은행 1006-651-452266으로 보내주십시오. 보내주십시오는 제가 했습니다. 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저도 이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아침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돈 어차피 돌려받는 거고 미래의 대통령한테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. 예. 그거 무슨 임명장 같은 거 받지 않았어요, 명종님은? 국민의원. 네, 국민의원. 국민의원 의원 그 위촉장인가요? 아,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증서 거야. 예. 받았어요. 아, 성명 유명종 분야 방송 위 사람은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게 정책 등을 제안하였기에 국민의원으로 인증함. 어디로 해야 돼요, 그건데?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그 전화를 하면 그게 핸드폰으로 보내주죠. 네, 문자를 보내줍니다. 예.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면 문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정책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락이 와요. 그럼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은 거에 또 링크 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 정보를 쓰는 게 있어요. 성명, 뭐 어떤 분야 이렇게 쓰며 확인하면 문자로 바로 날라옵니다. 1588-2017. 예, 지금? 1588-2017. 지금 전화하세요. 1588에 2017년 2017. 예, 더 시크릿 S1님의 트윗입니다. 내가 그럴 줄 알고 문재인 펀드와 관련은 일체 리트윗을 안 했는데 유유. 나 혼자 하려고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대 때 문재인 의원 보신 적 있어요? 예, 몇 번 네. 뵀죠. 원래 인상이 어때요? 그러니까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원래 네. 모르게 딱히 감정이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네. 예, 그렇지. 그냥 멋있다. 특히 네. 헤어스타일이 예, 아 나도 나이 들면 저랬으면 그렇죠. 좋겠다. 예. 그 약간 노맨스 그레이 예, 이런 거. 예, 그런 생각을 했죠. 거기 롱코트, 바바리 코트 이런 그러니까 거. 특히 몸이 되게 좋으세요. 그러니까 예, 맞아. 이렇게 피지컬이 되게 그러니까 운동했다는 느낌이 뒤에서 딱 보면 아 남자 몸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. 아무나 히말라야를 3번 타나. 우리 야수님이 흠모하셨네 보니까. 뭔가 이상하게 그 브로맨스가 느껴지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비만이라서 음. 그러니까 몸에 기름이 많습니다. 근데. 아 그래요 여기 예. 계신 분들은. 네, 문재인 의원은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수트발도 딱 떨어지게 해서 아 나도 저런 몸이 돼야 될 텐데 상상만 했었죠. 그 청와대 그 헬스기구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쓰게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문재인 1번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 쇼핑몰. 문재인 1번가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더니 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래 설명 좀 해주세요, 저 마차님. 네, 문재인 1번가가 히트가 되니까 지금 문재인 1번가의 원래 주소는 닷컴이에요. 그런데 문재인 1번가.net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 비슷한 걸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리다이렉팅,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진 거였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나면서 트래픽이 폭주해가지고요.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. 왜 닷컴을 눌러야지 왜 점넷을 누르고 들어가? 헷갈릴 수 있어요. 어. 그거를 링크 걸어가지고 문재인 정책 쇼핑몰 해가지고 단넷을 다 걸면 뭐 사람들이 그걸 다 외우나요?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죠. 일종의 낙전 떨어지는 거구나.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. 에이, 근데 그런 짓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거를 도메인 이 찾기로 해서 들어가서 이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고 이 사람의 아이디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방 노출이 되면서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지금 벌써 올라왔더라고요. 본인이 인터뷰가 올라왔어요? 네. 본인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은 폐쇄시키겠다.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
네, 하필이면 또 상대 후보 이건 자존심 문제 같은 것 같고 뭐 물론 뭐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에서 시켰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뭔가 노이즈로 만들고 나면 사실 안철수 엿먹이려고 하는 사람의 지지 아니에요. 이게 당연히 엿먹지 도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안티 안철수야. 그런가요? 그렇지. 그런데 요즘 안철수 후보가 하는 걸 보면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고도 남는다고. 네. 그러고도 남아요.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. 이 도메인 등록한 사람이 거의 익명으로 등록했네요. 이거 불법이죠. 이렇게 도메인은 실명으로 이렇게 자기 신분 밝혀야 되는데 이게 뭐 주소는 이메일 다르죠. 주소는 테스트 골뱅이 네이버닷컴이고 전화번호는 2억이고 우리 야수님이 정보에 민감하신 분이라. 예. 그 전화번호 또 다른 전화번호 있는 거는 문화누리 상품권, 상품권. 거기 사이트 전화로 가고 이 사람 등록자 주소는 청와대로 돼 있고요. 저희가 전화도 해봤죠. 그래서 네, 전화도 해서 확인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문화누리 상품권 안내가 나오더라고요. 이 디테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. 이 양반이 허무한이라는 사람인데 아이디가 트위터리 아니에요. 트위터리안 팔로잉 한 명에 팔로워 2명인 트위터리안인데 근데 사실 거기엔 또 자기 실명도 써놔서 실명도 써놨어요. 근데 차마 실명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네. 근데 뭐 이미 인터넷으로 다 실명 밝혀진 것 같고요. 좀 자제하세요. 이런 거는 좀 안 좋습니다. 나는 안철수의 안티라고 봅니다. 저는 유유상종이라고 봅니다. 쇼핑몰에 대해서 김진애 전 의원님의 트윗입니다. 문재인 1번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. 컨셉이 웃음나게 하는군요. 가장 어필하는 공약은 역시 치매 국가 책임제지요.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고 싶은 바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정책이 참 알차고 현실적인 정책이 올라와 있잖아요. 저는 이 사이트가 이렇게 그 다운되기 전에 다 들어가 보고 정말 좋아요 다 누르고 난 이거 사겠습니다 다 누르고 했거든요. 그랬는데 비현실적일 거라는 것은 생각이 드는 게 없고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올까라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. 그런데 이 치매 정책은요. 보통 생각하면은 치매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 보는 시야를 1도만 조금만 바꾸면요. 우리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.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는 우리들한테 좋은 공약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근데, 우리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그 치매 통상적으로 봐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치매를 걸린다는 가상을 하여 60, 70대라고 하잖아요. 그분들을 돌볼 사람들이 뭐 40, 50대라고 쳐요. 그런데 돈은 한정돼 있고 그거의 수혜를 받아들일 사람 위아래로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봐서라도 이 치매 공약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나 혼자는 너무나도 힘든데 동네 전체가 한 사람을 돌보는 건 그다지 힘들지 맞아요. 않은 맞습니다. 거잖아요. 네. 나라가 돌봐야죠. 그렇죠. 자, 문재인 1번가까지 알아봤습니다. 내가 보기엔 후원금 형식으로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돈 안 받겠다도 괜찮아. 그래도 용돈 네. 생기잖아요. 3.6%. 근데 3.6%가 이게 연이율이에요. 네. 지금 7월달까지고 7월달에 그때 왜 주냐면은 선관위 돈 나오는 달이에요 이게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은 거래 업체에서 지금 먹돈 줄 달이 그게 7월달인 거야.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네. 3.6%에 4분의 1이니까 얼마? 4하고 36, 9% 정도. 제가 편집으로 땡겨줄 테니까 굉장히 빠른 계산한 것처럼 말해봐요. 3.6 3.6%에 4분의 1이니까 네. 0.9%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거예요. 그 정도. 1억이면 90만 원.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전 보좌관님께 여쭤볼게요. 정치 후원금들 들어오잖아요. 예. 모시던 그분은 많이 모으는 편이었어요? 아니요 많이 못 모으는 축에 속했습니다. 예. 그건 왜 그렇게 돼요? 글쎄요. 대중적인 인기랑 상관이 있지 않나요?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. 그러니까 조직 동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공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거의 연초에 바로 이렇게 제한 금액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어쨌거나 자기 조직이 지역 조직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 없이 어떤 뭐 그 학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교수 하시다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그러면 뭐 공부하시고 어떤 그런 분들은 원래 그 후원금 자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. 네, 원래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 미만이 내면은 다시 다 환급받잖아요. 예, 10만 원까지는 네. 100% 환급이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. 아하. 예. 어느 날 뭐 후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건 없어요? 그런 경우가 위험하죠. 아. 그것 때문에 지금 전순옥 의원님이 어떤 그 경찰 조사도 받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된 그랬어요?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뭉텅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.
그게 이제 왜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, 그러니까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어느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죠. 예. 우리 소외되신 분들 김광진 전 의원님의 트윗입니다. 문재인 펀드에서 소외되신 분들 문재인 후원으로 복수합시다. 문재인 후원의 우리은행 1066-651-452266으로 보내주십시오. 보내주십시오는 제가 했습니다. 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저도 이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,046명이 펀드 약정을 받았는데 약정서를 받았는데 많은 수가 입금을 못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차 펀드 하라고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달라, 이런 지금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선대위, 민주당 선대위에서 470억 원 정도를 대략 예상을 하고 있었답니다. 전체 선거 비용을. 사실 근데 요거는 예전에 새누리당류의 정당들은 이명박 때나 이럴 때는 법정 선거 비용이 약 500억 정도 내외라고 하면 1천억 원 이상, 2천억 원 이상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소문 많았죠. 예. 예. 그러니까 470억 원으로 선거가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요. 지금 법정 선거 비용이 사실상 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2차로 모집하면은 500억 정도 모으는 건 어려울 것 같지가 않고, 야당 후보가 선거 비용으로도 가장 많은 돈을 갖게 되는 이상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.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,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요, 7월인가에 이기면 연 3.6%의 이자율을 보장해줘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 해야겠다. 이게 뭐냐면 이 이자율 기준이요,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 기준이에요. 적금이 아니라 저 양반 대출 이자율. 뭘 한참 모르시네. 요거는 거의 124억 원? 예? 네? 4452? 예. 329억 원하고 124억 원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대략 430억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나머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509억 원이니까 네. 한 100억 정도를 더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펀드를 아마 네. 모집할 것 같고요. 후원금도 있어요. 또 우리가 그 전에 경선할 때부터 모아드렸던 후원금도 몇십억 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120억 원 받았고, 국민의당은 87억 원 받았고요. 바른정당은 63억 원, 정의당은 28억 원, 새누리당은 3,300만 원 받았습니다. 조원진 예, 화이팅. 예. 그런데 조원진 그만둘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요. 이거 먹튀 되겠는데요? 네. 10원도 안 쓰고? 자, 어쨌든 문재인 펀드의 그 인기는 지금 2차 모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펀드 하셨어요? 하려고 했더니 끝났더라고?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끝났던데요. 예. 그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. 왜요? 또.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펀드 약정서를 받았어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신나게 은행을 가는 사이에 끝난 거예요. 문재인 펀드부터 이야기 좀 하면은, 방송하는 오늘 문재인 펀드가 1시간 만에 완판됐는데요. 329억 원이 모금됐어요. 야, 이게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18대 대선 때 법정 선거 비용 대선 상한액이 559억 원이었어요. 이번 19대 대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. 상한액이 509억 원이에요. 509억 원을까지 쓸 수 있어. 거기에 이제 지지율 10%면 반 보전받고 15%가 넘어가면 전부 다 보전을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. 문재인 후보는 15%가 안 넘을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29억 원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대선 비용을 보전받으면 돌려주는 거예요. 선관위에서 주는 거 돌려주는 거고. 맞죠? 보좌관님? 보좌관님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거. 아, 저는 잘 모릅니다. 저는 계산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329억 원에 4,488명이면 1인당 얼마를 했나 계산해봤는데, 계산하셨겠구나. 와, 730만 원 정도네요. 지금 329억 원 모았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준 선거 때 쓰라고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. 이거는 선거 보조금이에요. 네. 총 금액이 421억 원이었고요. 더불어민주당 119석 국회의원 의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124억 원 갖고요. 그러니까 123억 4,400만 원. 예, 약